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미노산의 너무나도 중요한 성질인 등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미노산의 이런 적정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제가 이 적정 곡선을 설명드리면서 pH가 변함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 전하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는데요. 즉, 아미노산은요, pH가 낮은 환경, 산성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고요. pH가 높은 염기성 환경에서는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중간 지점에는 넷차지가 제로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넷차지, 아미노산의 넷차지가 제로인 순간을 그때의 pH를 우리는 PI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등전점, PI에 대한 정의인데요. 아미노산이나 펩티드의 순 전하량, 넷차지가 제로가 되는 특정한 pH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pH를 등전점이라고 한다.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미노산 한 분자의 이 전체적인 분자 덩어리의 총 전하의 합이 제로가 되는 순간에 pH를 P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PI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PI를 구하는 공식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I를 구하라고 한다면 PI는 pKa 값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돼요. 만약에 PI를 구해야 한다면 pKa 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왼쪽 아래 이런 글라이신 같은 경우라면요. pKa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했죠. 카르복실기 쪽에 pKa1 값과 아미노기 쪽에 pKa2 값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글라이신의 PI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PI를 구하려면 pKa 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2.34랑 pKa2 값인 9.60을 더해서요. 이걸 2로 나누면 PI가 구해줍니다. 한 5.97이 나온다고 돼 있네요. 자, 이 PI를 구하는 공식은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아미노산들마다 이런 카르복실기의 pKa1 값과 아미노기의 pKa2 값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pKa1 값과 pKa2 값이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각각의 아미노산들마다 이런 고유한 PI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양전하 아미노산들은 PI 값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음전하 아미노산들은 PI 값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하나 음전하가 아닌 일반적인 아미노산들 있죠? 예를 들면 글라이신 같이 소수성 아미노산이나 이런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이 양전하랑 음전하 아미노산 PI의 중간값 정도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아미노산이 있을 때 그 아미노산의 등전점 PI보다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은 네트 양전하를 띈다. 양전하를 띠니까 음극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아미노산이 있을 때 그 아미노산의 등전점보다 높은 pH에서는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적정 곡선을 설명드릴 때 내용과 결국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pH가 PI 값 근방에서는요. 이렇게 아미노산 분자 전체적으로 넷차지, 순 전하량의 합이 제로인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글라이신의 주변 pH가 PI보다 낮은 pH가 된다면요. 그러니까 PI보다 낮은 pH, 산성 환경에서는요.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카르복실기는 COH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아미노기는 수소이온 하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NH3 플러스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PI보다 낮은 pH에서는요. 아미노산은 분자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PI보다 높은 pH에서는요. PI보다 높은 pH, 그러니까 염기성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수소이온 농도가 부족하게 되고요. 카르복실기 부분은 수소이온을 내놓고 CO- 형태로 존재를 하고 아미노기는 그냥 NH2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PI보다 높은 pH에서는요. 분자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pH가 변하면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아미노산들은 이런 pI 값 주변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차지가 제로라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의 pH가 pI보다 낮은 쪽에서는요.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띈다는 거고요. 만약에 pH가 pI보다 큰 상황에서는 아미노산의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pI를 구하는 공식은요. 그냥 pKa 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pKa 값이 두 개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pI가 쉽게 구해지는데요. 근데 어떤 아미노산들은 pKa가 3개가 존재하는 애들 있죠. 바로 이 양전화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들이나 음전하를 띠는 산성 아미노산들은 pKa 값이 3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는 pI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위에 적정 곡선이 아스팔틱엑시드, 그러니까 산성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이고요. 아래쪽이 아르기닌, 그러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결론을 바로 말해드리면요. 이렇게 글라이신 같이 pKa가 두 개가 존재하는 애들은요. 그냥 이 두 개의 pK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pI가 바로 구해지고요. 이렇게 염기성 아미노산이나 산성 아미노산들은 pK 값이 3개씩 존재를 하죠. 이럴 때는요. 산성 아미노산은 산성 쪽 pK 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pI가 바로 구해지고요.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이 아미노기 쪽에 pK 두 개 있죠. 이 아미노기 쪽 pK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pI가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산성 아미노산들은 이 카르복실기 쪽에 낮은 pKa 값들이 있죠. pK1하고 pK3가 카르복실기의 pKa인데 값들이 보면은 되게 붙어 있잖아요. 2.1이랑 3.9로 이렇게 붙어 있고 아미노기 쪽은 9.8로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낮은 쪽에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pI가 되고요. 반대로 염기성의 경우는 이 겹사슬의 pK가 아미노기 pK이죠. 그러니까 높은 쪽에 pK 값 두 개, 9.0과 12.5. 이 높은 쪽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면 pI가 바로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pK가 두 개만 존재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이건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건요. pI를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pI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들에 대해서도요.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요. 먼저 아스팔틱엑시드, 그러니까 산성 아미노산을 보면요. pI의 정의가 내차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pH가 pI 값인 3.0 부근에서는 아스팔틱엑시드는 내차지가 제로고요. 이 pI 값보다 낮은 pH 쪽, 그러니까 산성 쪽이죠. 이때 아스팔틱엑시드는 플러스 1만큼의 내차지를 가질 겁니다. 이 플러스 1은 아미노기의 플러스 1이겠죠. NH3 플러스로 존재하는 이 플러스 1일 거고요. 만약에 근데 주변의 pH가 이 pI 값보다 이제 증가를 하면요. 점점 음전화가 된다고 했죠. pH가 pI 값보다 높아지면서 이제 pKa3 지점을 지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pH가 더 높아져서 이 pKa2 지점, 이 지점을 지나서 더 높아지게 된다면 분자 전체적으로 내차지가 음전화 두 개인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밑에 아르기닌, 염기성 아미노산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먼저 시작은 내차지가 제로인 pI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pI 부근에서는 내차지가 제로라고 했죠. 아미노산은 내차지가 제로고요. 만약에 주변의 pH가 pI 값보다 커지면요. 음전하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pH가 pI보다 이제 낮아지면요. pI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양전하를 점점 띌 건데요. 이 pKa1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플러스 1의 형태의 양전하를 띌 거고요. 주변의 pH가 이제 pK1 부분 2.1보다 더 낮을 때는 이제 플러스 2 형태의 양전하를 띌 겁니다. 그러니까 글라이신 같은 소수성 아미노산들은요.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작용기가 아미노기랑 카르복실기 이렇게 하나씩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미노산이 가질 수 있는 전하의 형태가
0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를 하는데요. 산성이나 염기성 아미노산들은요. 가질 수 있는 전하의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씩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산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에서 최대로는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전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하 형태를 구해야 하는 문제를 푸신다면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먼저 PI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PI의 정의가 내 차지가 0이 될 때의 pH잖아요. 그러니까 PI 지점에서는 내 차지가 0이다. 항상 이렇게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이 PI보다 높은 pH에서 음전하를 가지고 PI보다 낮은 pH에서는 양전하들을 가진다. 근데 염기성이면은 양전하를 2번 가지는 거고요. 산성 같은 경우는 음전하를 2번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바탕으로 해서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미트라는 시험의 2012년도 예비 문제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글루탐산, 발린, 리신이 혼합된 용액을, 그러니까 아미노산 3개가 혼합된 용액이란 거죠. 이 아미노산이 섞인 용액을 전개지에 지점 X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 아미노산 3개를 X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pH 6.2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을 했다. 기억, 니은, 디귿 지점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어떤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루탐산, 발린, 리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을 보고도요. 각각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겠죠. 리신 같은 경우는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플러스 차지를 띠는 염기성 아미노산이고요. 발린은 그냥 소수성 아미노산이죠. 글루탐산은 음전하를 가지는 산성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pH 6점이라는 조건에서도요. 발린 같은 경우는 소수성으로 계속 전하가 없이 존재를 할 거고요. pH가 6.2 환경에서도 글루탐산은 음전하를 띠고 리신은 양전하를 띠겠죠? 자, 방금 전 살펴본 적정곡선 그래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위의 그래프는 글루탐산이 아니라 아스팔틱 엑시드긴 한데요. 같은 산성 아미노산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pH 6점이라 했죠, 아까? 6.2 완충용의 조건에서는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음전하를 계속 띠고 있죠? 그리고 아까 리신, 염기성 아미노산인 리신은 pH 6.2에서 6.2니까 양전하를 계속 띠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을 이 지점에 떨어뜨렸는데요. 글루탐산은 지금 음전하를 띠는 상황이고요. 리신은 양전하를 띠는 상황이고 발린은 전하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영동을 했다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영동을 하면 글루탐산은 음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글루탐산이 되겠죠. 반대로 리신은 플러스 차지를 띠니까 음극으로 가서 디귿이 리신이 되겠고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발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의 아미노산은 각각 글루탐산, 발린, 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면요. 이 문제는 피트 2014년도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세로로 길어서요. 제가 잘라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다음은 아미노산의 적정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과정이 나와 있죠. 3개의 비커에 알라닌, 글루탐산, 리신을 각각 넣는다. 그리고 HCl, 산성 물질이죠. HCl을 넣어서 이 3개 아미노산 용액의 pH를 1.0 이하로 조절한다. 다음에 이 나 용액에 0.1몰의 NaOH,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을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죠. NaOH를 한 방울씩 첨가하면서 pH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3개의 비커가 있다는 거죠. 3개의 비커가 있는데 하나에는 이제 알라닌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는 글루탐산이 들어있고 하나엔 리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용액에 처음에 pH를 HCl을 이용해서 엄청 산성 환경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NaOH를 점점 첨가를 하면서 pH를 올려준다는 거죠. pH를 올리면서 적정 곡선을 그려본다. 그래서 적정 곡선을 그린 측정 값으로 그래프를 그린 후 pK 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에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이 적정 곡선을 그린 그래프를 순서 없이 A에서 C까지 나타냈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알라닌과 글루탐산과 리신에 대한 적정 곡선을 그린 게요. 이 A, B, C 중에 섞여 있는데 누가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가 안 보이실까봐 제가 크기를 키워봤는데요. 자, 이 A, B, C 세 가지의 적정 곡선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A랑 C는 pK 값이 3개가 존재를 하죠. 3개씩 존재를 하고 B 같은 경우는 pK 값이 딱 2개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요. B가 알라닌에 대한 적정 곡선임을 알 수 있죠. 알라닌은 소수성 아미노산이니까 pK 값이 이렇게 딱 2개만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A는요. pK 값이 3개는 3개인데 이 곁사슬에 대한 pK 값이 4.2로 낮죠. 낮으니까 A는 산성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되겠네요. 제가 산성 아미노산들은 이 곁사슬의 pK 값이 낮다고 했죠? 그리고 C를 보면 곁사슬의 pK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염기성 아미노산인 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풀어보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되어 있네요. 기억번 A 아미노산의 등전이점 PI는 3.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A 글루탐산의 PI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산성 아미노산은 낮은 값 2개, 낮은 pK 값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2.2랑 4.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에 2니까 3.2 맞네요. 이 산성아미노산들의 PI 값을 구할 때는요. 이 낮은 쪽 pK 2개 있죠. 카르복실기의 낮은 쪽 pK 값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PI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리신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들의 PI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 아미노기 2개를 더해야 되죠. 높은 쪽에 아미노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P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를 같이 보면요. B아미노산은 알라닌이죠. 알라닌은 A아미노산, 글루탐산보다 소수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알라닌은 소수성 아미노산이니까 전하를 가진 글루탐산보다 소수성이 크다. 맞는 보기고요. D급번 보기를 보면요. C아미노산은 리신이다.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등전점 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PI의 정의도 너무나 중요했죠. 순전하량 레차지가 제로일 때의 그 pH를 우리는 PI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PI를 구하는 공식은 대부분의 글라이신 같은 이런 pK가 2개만 존재할 때는 pK 값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PI가 된다고 했고요. pKa가 여러 개, 3개인 이런 전하를 가진 아미노산들에서는요. 산성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낮은 쪽에 인접한 2개의 pK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PI가 나오고요. 염기성 아미노산일 때는 높은 쪽의 pKa 값, 그러니까 아미노기에 pK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PI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PI 정의 자체가 내차지가 0인 지점이니까요. PI보다 낮은 쪽 pH, 산성 pH에서는 아미노산들은 양전하를 띠고요. PI보다 높은 pH, 염기성 상황에서는요. 아미노산은 음전하를 보통 띱니다. 그리고 산성이나 염기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더 다양한 형태의 전하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항상 기준을 잡을 때는 이 PI 값이 0인 걸 기준으로 잡고요. 이 PI보다 낮은 pH에서는 양전하, PI보다 높은 pH에서는 음전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